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CNN 주최 타운홀 행사에서 오는 7월 말까지 미국의 모든 주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고 성탄절부터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겠고요. 연준에서 경제 회복이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따라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다는 소식과 IRS에서요 1차, 2차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지급을 이제 마쳤다고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체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2020년도 세무신고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강조한 내용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형태의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7월 말까지는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하고요.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전과 비슷한 수준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약속을 해서 국민들에게 기대치를 너무 높이고 다음에 실망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그 밖에도 학교 정상화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신의 목표가 취임 100일 이전에 유치원생부터 8학년에 이르기까지 주 5일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했고요. 이를 위해서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한편 또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좀 비판적인 언급을 했는데요.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한심할 정도로 백신이 불충분한 상태였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무죄 표결을 한 이 공화당 상원들을 대상으로 겁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자가 질문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뉴스에 나온 것은 온통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다음 4년간의 뉴스는 미국 국민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뉴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텐데요. 부양안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부양책 진행이 실시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늘 하던 표현으로서 지금은 크게 가야 할 때라고 얘기했는데요. 총액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부양안이 현재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주된 사항으로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1인당 1,400불씩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총액도 너무 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더 타겟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양안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요. 본인이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던 최저임금 15불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요. 또한 이건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자라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올리자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일시적인 인상안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금 융자 탕감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일단 취임 후 9월 말까지로 학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예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1인당 10,000불까지는 탕감받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이 요구하고 있는 또는 주장하고 있는 50,000불까지의 탕감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되도록이면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행정명령의 가능성은 저버리진 않았다. 아직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교육비와 관련해서 12만 5천 불 이하의 가구소득에 해당되는 그런 집안에서의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국공립대학에 있어서는 학비 부담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요. 장시간에 걸친 타운홀 미팅 관심 가진 분들 CNN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Fed에서는
경제 회복까지의 길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면서 현재 수준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였다라고 CNBC에서 보도했네요. 연준은 이날 공개한 최근 자료에서요. 경제 여건이 현재 연준의 어떤 장기 목표로부터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악화된 상황이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어떤 완화된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네요. 이어서 그에 따라 사실상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또 2%의 장기 물가 상승률 달성 등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0.0%에서 0.25%죠. 로 유지하고 매달 최소한 1,200불 규모 이상의 이 미국채와 기타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것들을 매입하는 식의 시중의 자금을 푸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말에 통과된 추가 재정 부양책이요. 경기 부양책과 코비드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경제 전망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요. 예상보다 좀 더 빨라지는 경기 회복 전망 등을 토대로 자산 매입, 시중에 돈을 푸는 그런 것들을 더 축소하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페드의 미팅 의사록에서는 그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CNBC는 전했네요. 결국 이 말은 통화 금융정책에 관한 한 페드는 여전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돈을 푸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IRS가 600불 스티뮬러스 체크 발송을 모두 완료했고요. 그래서 만약 아직 받지 못했으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라는 그런 CNBC의 기사입니다. 총 1억 4,700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에게 스티뮬러스 체크를 모두 발송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못 받은 분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바로 빨리 세금 신고를 해라라고 권유했네요. 이건 1차 체크를 못 받은 분들과도 모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1차, 2차 지원금을 다 못 받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고민할 것 없이 2020년도 세금 신고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유는요. 이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Recovery Rebate Credit이라고 하는 추가의 항목을 두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분들, 즉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은 요 리베이트 크레딧에 금액을 적음으로써 리펀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 건데요. 따라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해결 방법보다도 이 세무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그런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IRS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바로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식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